네, 반가운 위안화 반등 소식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앵커의 시선 함께하고 오셨고요. 자, 전일장 수급 흐름 다시 한번 챙겨보면서 오늘 시장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환 헤르메스 스탁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월요일 반등했던 이제 국내 증시 전일장에서는 약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다행한 것은 외국인의 삼성전자 순매수에 이어갔고요. 자동차 업종의 선방 그리고 원화 강세에 낙폭을 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간밤에 미국발 지표들도 좀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6월 장도 이제 한 며칠 안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하반기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어제장 총평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사실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한 그 시점에서 네. 미국장이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사실상 뭐 오늘은 그래도 좀 잘 네. 견조하게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변수는 이제 오늘 새벽이죠.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제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결과적으로는 확실한 좀 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주들에게 약간의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좀 최근에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실적으로 그런 것들을 조금 해소를 해준다라고 네. 한다면 다시 한번 좀 상승 기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감산 그리고 투자 관련된 가이던스를 보면 될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이던스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뭐 미국장 투자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기술적 분석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미국은 단연 실적이거든요. 네.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런 지표들을 다 뛰어넘는 게 또 이제 미국장이다 보니까 결국엔 가이던스에서 어떠한 조금 의지들을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상황은 좀 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정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내일 꼼꼼하게 실적 부분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외에서는 어떤 종목 움직였는지 재은 아나운서와 함께 해주시죠. 네, 시간의 특징주입니다. 먼저 정부 모멘텀을 받은 종목들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원희룡 장관이 모듈러 산업 활성화를 시사하자 시간외에서 모듈러 주택 테마가 들썩였습니다. 금강공업, SY, 덕신하우징이 주인공이었는데요. 각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91%, 4.17%, 2.93% 강하게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업 다각화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핑거스토리는 시간외에서 상한가까지 움직였는데요. 역시나 9.98% 강한 시세를 뿜은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꽂힌 고대역 폭 메모리, 즉 HBM의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이었죠. 이어서 살펴보시면 7.36% 강하게 오른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중에서 뭐 K 모듈러 관련된 뭐 기업들 좀 보이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주 여전히 네, 지금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한번 보면 좋을까요? 네, SY를 좀 보겠습니다. 네. 뭐 SY도 대표적인 모듈러 관련된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실적이 상당 부분 좀 좋은 상황입니다. 네. 뭐 이전에도 한번 소개를 드리긴 했지만 글라스 울 패널이랑 데크 플레이트 관련된 부분에서 수요가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건축 자재법이 좀 바뀌게 되면서 관련된 수요가 네, 맞아요.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에서 모듈러 사업들이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는 있지만 사실상 그게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실적이 크게 나올 수 있게끔 지금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화재안전법 강화에 따른 글라스울 패널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출 비중이 이쪽이 상당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도 좀 기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이런 이제 이 데크 플레이트 관련된 부분에서도 사실상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이 우크라이나 패널에 대한 이런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원자재 부분에서의 좀 원가 절감을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 한 2년 동안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원재료 매입 가격은 3.6%가 상승을 했는데 오히려 총 매출은 26%를 좀 상승을 했거든요. 그만큼 원가 절감을 잘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지금 원가를 이렇게 원자재 가격들이 좀 급등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네. 줄여 나갔다라 그 늘어나는 부분에서도 매출을 끌어올렸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 어떻게 보면은 스프레드를 잘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영업이익률 자체도 좀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이어서 뭐 이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우상향 기조들을 좀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매출에서의 비중이 좀 큰 내화 자재 제품의 수요 급증이라는 부분도 말씀을 주셨고요. SY 그러면 가격적인 접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해당 종목도 원래 네. 시간에 상한가까지 들어갔다가 좀 눌려서 끝났습니다. 오히려 이제 SY와 금강공업이 좀 반대로 바뀌면서 좀 진행이 됐고요. 사실상 거래량이 좀 상당히 터진 상황이어서 네. 약간은 좀 불안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같은 테마로 움직임이 네. 나올 거라서 4,950원부터 5,100원까지 좀 기회를 준다라고 한다면 장 초반에 약간은 좀 차익들이 나오면서 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좀 기회 오시면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적으로 6,000원을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듈러 사업을 제외하더라도 우상향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네. 상황이어서 1차적으로 6,000원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4,500원으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화재법 바뀌는 상황에서의 기대감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사실상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런 기대감까지 같이 붙어져서 주가의 상승력이 강하게 나왔다라는 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테마적인 성격이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 부분에서는 요 이전에 다시 거래량 동반해서 뚫어졌었던 라인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이탈하는지를 좀 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움직이는 추세를 잘 확인하면서 접근해야 될 종목이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SY 목표가 6,000원, 손절가 4,500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자, 코스피에서는요,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는 가운데 외국인 홀로 1,031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2차전지 헬스케어 시총 상위주의 순매도가 집중이 됐었는데요. 이 와중에 외국인 기관 순매수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의 장바구니입니다. 나홀로 이익률 방어에 성공하면서 가장 두각을 드러낸 게임주 크래프톤, 국내 유일 탄약 포탄 제조기업 풍산, 한화가 품은 HST 엔진까지 먼저 들어오는데요. 13거래일 5거래일 연속 담아가는 모습입니다. 인도 지중해 컨테이너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HMM에 대한 관심도 이어졌는데요. 역시나 2.74% 오르면서 4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게임주가 주목을 받는 가운데 펄어비스가 정규장에서도 급등을 했죠. 외국인을 이어서 사로잡은 모습입니다. 6.38% 강한 시세 뿜어내면서 3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의 특징주도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 기업 LX 세미콘에 가장 큰 관심을 쏟았는데요.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20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탄탄한 실적이 기대되는 실적주 하이브, LX 일렉트릭 그리고 롯데 정밀화학도 기관이 눈독을 들였습니다. 각각 확인해 보시면 하이브 15거래일 그리고 LX 일렉트릭은 8거래일, 롯데 정밀화학은 7거래일 연속 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에 보는 K전차 바람의 중심이죠. 현대 로템도 기관이 사들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2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관의 특징주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외국인 순매수 토픽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펄 어비스를 보겠습니다. 사실상 게임주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치고 나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제 핸드폰에 유일하게 깔려있는 휴대폰 정말요? 게임이 검사막 모바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좋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PC 버전에 대한 중국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뭐 파노는 뭐 최근에는 좀 그래도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일단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기대되는 게 8월에 독일에서 개최되는 게임스컴 2023이죠. 사실상 이 네오이즈의 피해 거짓이 이쪽 2022년에 삼관왕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때부터 주가가 정말 엄청나게 높아진 상황에서 뭐 최근에는 약간의 좀 급락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주가가 뭐 2만 원대 후반에서 4, 5만 원 사이를 계속적으로 좀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붉은 사막 관련된 영상이 공개가 될 예정이어서 만약에 게임스컴에서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단연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사실상 펄어비스에서 기대가 되는 건 이제 붉은 사막과 도깨비인데 이게 게임 출시가 계속적으로 지연되는 부분들이 가장 큰 악재로 좀 작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뭐 붉은 사막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가시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상당 부분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다들 좀 지겹게 들으셨겠지만 게임 섹터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뭐 일정들이 있죠. 뭐 9월에
도쿄 게임쇼, 네. 11월엔 우리나라에서 지스타가 있는 지스타, 상황이고요. 네. 네, 그리고 12월에 또 TGA 같은 이런 이벤트들이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게임주들은 4분기와 1사분기가 가장 이제 성수기로 조금 불리는 기간이기 때문에 성수기 도래에 따른 좀 기대감들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붉은 사막의 판매량은 증권사 리포트를 보시면 24년까지 287만 장, 누적으로는 314만 정도가 판매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소니 쪽에서 펄어비스와 사업 제휴를 조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진행이 잘 된다라고 한다면 소니의 자회사에서의 이런 지분 투자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전에 뭐 엘든 링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제 투자와 협력이 있을 때 3자 배정 유상증자로 관련된 주식을 좀 취득을 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에서의 또 가시화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조금 더 이벤트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소니 쪽에서 이제 플레이어 게임 이런 콘솔 쪽에서도 좀 있기 때문에 네. 관련된 부분들이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즐기시는 만큼 게임주에서는 토픽이신가요? 아니면은? 네, 토픽은 아닌데 네. 최근에 자리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서 네. 네, 네, 선정을 좋습니다. 펄어비스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전거래일에 조금 급등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아마 올선과의 이격이 조금 벌어졌기 때문에 이 흐름들을 좀 메우는 과정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5만 1,000원부터 5만 3,500원까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6만 1,500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해당 라인들을 뚫어줘야지 이전에 좀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을 갭을 메우는 움직임들이 나올 것이어가지고요. 네. 뭐 중장기로 본다라고 하면 첫 번째 갭 부분인 72,000원과 뭐 9만 원까지도 목표가 설정하셔가지고 장기적인 대응도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44,000원으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최근에 약간의 좀 기대감들이 커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거리상으로는 손절 라인이 굉장히 좀 러프하게 잡아드리는 거긴 하지만 만약에 좀 주가가 눌린다고 한다면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해보셔도 지금 가격대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자리가 좋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펄어비스에 대한 목표가 6만 1,500원, 손절가는 4만 4,000원. 하지만 이 라인에서는 추가 매수로 대응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제언까지 좀 드렸고요. 다음으로 기관 순매수 특징주 토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섹터가 다양한데 어떤 정보 좀 보면 좋을까요? 네, LS 일렉트릭을 좀 보겠습니다. 네, 뭐 사실상 삼성 최근 뭐 굉장히 한 2달 사이에 변압기주들 하나씩 다 돌아가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저는 변압기 섹터를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 지난번에도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변압기 쪽에선 사이클이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10년 내에서의 최고 사이클이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쪽에서 주요로 활용이 되고 있는 25년짜리와 40년짜리가 대부분 이제 교체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최대 교체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 이 계속적인 확장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재생에너지 쪽에서의 이런 설치량이 25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5년 사이에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게 될 텐데, 관련된 부분에서도 진행이 되게 된다면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자동차 충전 인프라 관련된 얘기도 최근에 상당히 있었는데 그 역시도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전방위적으로 이 산업에 대한 사이클이 단기적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중기적인 관점으로도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 해당 종목 같은 특히나 이제 5월 소형 변압기 수출 금액을 보시면 이 지금 작년 대비했을 때 동기간 동안 보면은 124%나 증가를 했고요. 수출 단가 자체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단기간에 좋아해갖고 실적이 이 주가가 오른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내 전력기기 상장사들도 52주 신고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들.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서 신재생에너지 공략 위해서 이제 영국 보틀리와 ESS 사업을 또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 뭐 사실상 해외 수주로는 LS 일렉트릭에서는 좀 가장 큰 규모이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변압기 사이클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사실 관련주로서는 LS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재룡전기 그리고 현대 일렉트릭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말씀을 주셨던 기억이 또 나는데요. 네네네. LS 일렉트릭 그럼 가격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지금 최근에 이전에 고점을 좀 뚫어주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요. 좀 저는 기대를 하고
하고 있고요. 72,500원부터 74,500원까지 거의 뭐 종가 부분부터 그냥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매수로는 8만 원을 보고 있는데 산업의 성장기가 나오면 약간 저는 임플란트 섹터처럼 우상향 기조가 계속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들을 그냥 디딘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64,000원인데 이게 실적 베이스로 상승하는 섹터다 보니까 만약에 이전에 좀 한 2달 정도 물량 소화하는 과정들에서까지 눌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2차 매수 밴드로 대응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추세에 발빠른 움직임 보이고 있는 사모펀드 어떤 종목 어느 장에 담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발빠른 사모펀드는 이슈에 반응하면서 LG 이노텍을 담았는데요. 베트남에 투자하면서 카메라 모듈 캐파를 2배 확대한다는 소식 알렸기 때문입니다. 먼저 확인해 보시면 1.46% 오른 모습이고요. 또 중국 기업과 손을 잡은 포스코 홀딩스도 나와 있고 음극재 시장에 눈독 들이고 있는 LNF, 일본에서 청신호를 보낸 이 카카오 게임즈까지 함께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0.88%, 0.8%, 0.58% 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관에 이어 사모펀드의 러브콜까지 받은 현대 로템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모펀드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특징주 가운데 토픽 꼽아주시죠. 네, 오늘은 LG이노텍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상 이제 2분기가 가장 비수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애플의 신제품들이 항상 3분기에 네. 출시가 되기 때문인데 일단 기대감은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C타입 충전 단자, 뭐 애플페이, 폴디드 줌, 뭐 48, 뭐 카메라 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애플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죠. 한 70%가 넘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의 좀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네. 평균 판매 단가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베트남 쪽에서 이제 1조 3천억 원의 이제 카메라 모듈 신규 공장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관련된 이벤트들이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단연 뭐 이제 가격부터 시작해서 생산량에 대한 좀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2분기 실적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중국 쪽에서의 그래도 단기적인 생산량이 좀 증가했었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적자까지는 아닐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충격의 이런 실적 발표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아이폰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분히 주가의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접근을 해볼까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온 상황에서 약간의 단기 박스권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물량 소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아지고 있고요. 30만 원부터 31만 원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적인 목표가는 34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해당 가격대부터 이제 갭하락을 만들면서 과격하게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해당 라인 갭을 좀 한번 메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7만 8천 원으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최대 성수기 도래하고 신제품이 나오는데도 주가 꺾인다. 이럴 때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G 이노텍 목표가 1차 목표가입니다. 34만 원으로 제시된 점 이제 전략 짜실 때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종목단의 여러 가지 이슈들 꼼꼼하게 챙겨주신 하창원 본부장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